오늘의 쪽집게 뉴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19일째였는데 오늘 새벽에 7시 한 15분쯤에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그래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식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실려간 뒤에 그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뭐 백현동 의혹, 그다음에 뭐 쌍방울 대금, 뭐 대북 자금 의혹, 그다음에 뭐 검사 사칭 관련된 의혹, 이게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것이다라고 한 예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요 검찰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한 거, 그다음에 표결, 요 상황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돌입할 때부터 그 얘기 사실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참 이제 단식의 어떤 위기 상황이 될 시점 정도에, 네. 그때가 아마 이 시점일 것이고,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시점일 것이고, 네. 그럼 아마 이재명 대표가 누워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이제 당의 어떤 그러한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아마. 네. 그 전망을 했는데, 거의 이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은 이런 정치, 특히 이제 몸값이 있는 정치인은 무조건 수사를 하면 꼭 구속영장을 꼭 쳐야만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이 할이라는 건 뭐 다 예상된 거고 예고된 거고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진 않다, 검찰이. 뭐 정치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세상 만사도 정치죠. 민주당에서는 왜 굳이 회기 중이 아닌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럼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회기 중일 때 청구를 해가지고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걸 가지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박강원 원내대표가 연설 중에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회기를 비워놨는데 8월 달에 회기를 비워놓을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놨는데 그때 영장 청구를 해야지 왜 지금 영장 청구를 하냐. 왜냐하면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우리가 하게 되면 네. 가결은 분열이고 부결은 방탄인데, 그렇죠. 왜 그런 곤란한 상황을 우리에게 몰아넣느냐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제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의도가 뭐 없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도가 있겠죠, 나름대로. 네. 의도가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의 명분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은 반드시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돼,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검찰의 나름의 수사 일정이 또 있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도적인 어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 검찰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이어서,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의 의도로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여서, 이게 사실은 예상이 됐던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아마 청구할 거다라는 걸 8월 달부터 얘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 우리가 그냥 좀 이 시장의 용어로 가르마 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도 민주당이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여서, 네. 그러한 걸 종합적으로 사실은 봐야 균형감 있는 시각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실려가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부결론이 점점 이제 불거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더니 이제 박주민 의원께서 처음으로 자기 이제 부결이다라고 의견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시를 했던데, 이런 식으로 부결론이 점점 이제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실제 본회의 표결 결과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거를 이제 예단하기는 어려운 게, 그러니까 각자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구조여서, 네. 반란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달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예상보다 조금 많이 나와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았는데, 네. 이번에 더 나오냐 덜 나오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없었으면은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반란표도 반란표지만 이재명 대표와 이제 지도부가 이거는 이번에도 부결시켜야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근거랄까 명분이랄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공언을 했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네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하나요. 예, 이러한 이제 앞으로의 어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이소영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이게 뭐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어떤 단서를 붙여서 앞으로 또 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든 거 아니냐는 해석들이 있지만, 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연을 했고, 네. 또 한겨레 기사 등등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결도 좋다라고 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진 않겠지만 물밑에서는 가결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네.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썼기 때문에, 네. 네. 이런저런 점을 다 고려하면 이번에는 가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그동안의 전망이죠. 그런데 그렇죠.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대표가 저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 네. 한동안 누워있을 거잖아요. 누워있는데 아무리 개인이 알아서 하는 표결이라도 해도 의원들이 네. 그 인지상정인데, 거기다가 또 어떻게 또
영장 실질심사 한번 받으러 가보십시오. 표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하나여라는 단서가 이제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효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게 네. 이재명 대표가 단식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영장 청구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네. 말입니다. 그래서 단식이 들어간 거여서 이걸 또 정당한 영장 청구다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워요. 네. 유일하게 이게 가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대표가 저 병상에서 내가 이렇게 누워있지만 당의 방탄의 짐을 지울 수 없으니 가결 처리하시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딱 하나의 경우의 수인데 네. 그러기가 어려울 거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다. 부결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네. 이게 부결이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과 지금 민주당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도 야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결시키겠어 이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총선 영향까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걸로 뭐 긍정적인 영향은 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오늘 이게 또 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어려워서 이게 민주당에게 이제 좀 손해가 되려면 네. 정부 여당이 단식 국면을 또 잘 풀었어야 돼요. 그래야 네. 사람들이 비교가 되잖아요. 아, 네. 민주당은 저렇게 자꾸 분명히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아무리 단식을 한다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또 피해가는구나. 네. 막 생각을 하면서 정부 여당은 그래도 그걸 좀 뭘 수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민주당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국면 아니죠. 정부도 너무하네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볼 보이잖아요. 때는 이 사람들도 너무한다. 네. 제가 아까 대통령실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뭐 이거 단식 하자마자 시작할 때부터 뭐 우리는 할 말 없다. 네. 단식을 뭐 단식에 대해서 뭐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주요 메시지였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 참모가 평론가처럼 얘기를 합니다. 뉴스타파 그 보도 의혹 처음 나왔을 때 네. 이건 뭐 대선 공작이다라는 거를 앞장서서 성명서를 내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뒤에 뭐 얘기하려나 모르겠는데 통계 조작 의혹 뭐 이런 거에 네, 대해서 네. 지금 감사원이 중간 결과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평론이 끝났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당은 그러면 여당이 예를 들면 나름대로 총선의 영향이나 중도적인 어떤 유권자들의 마음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좀 찾아가기도 하고 네. 뭐 손도 한번 잡고 이러고 싶은 생각을 한다 한들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한다 한들 갈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안 갔죠. 안 가고 말만 했지만 이제 그게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도 얻었는데 오늘 근데 특히 그,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가 네. 김기현 대표가 그 얘기 한 것도 네. 제가 김기현 대표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왜냐하면 뉴스타파 그 얘기로 뭐 사형 얘기하고 극형 얘기하고 뭐 이런 분인데 김기현 대표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못 가겠다. 대표가 네. 저는 본심 아주 저 깊은 어떤 속에는 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네.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저런 태도고 김기현 대표는 어쨌든 그 본인이 윤심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택된 사람 아닙니까? 네. 대통령실을 더더욱 거스를 수는 없는 거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 보세요. 윤석열 정권의 사신입니까? 예? 사신이에요? 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대통령님이 한번 뵙자고 합니다. 이거를 여당 대표가 할 일이에요, 그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때문에 못 갔다. 일단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이 그렇게 먼저 이만큼 가버리면 여당 대표의 공간이 없어지고 네. 여당 대표의 공간이 없어지니까 여당 대표는 더 악랄한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 출신인데 사형 얘기하고 극형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그 메시지도 그래서 네. 간신히 나온 메시지인 게 네. 보수 언론을 제가 맨날 보지 않습니까? 보수 언론에서 너무한다. 칼럼으로도 쓰고 사설로도 써요. 네. 여당이 조선일보 이런 데서 써요. 여당이 이렇게까지 야당 대표가 단식할 때 내버려두지 않았다.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씁니다. 네.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한다? 대통령의 마음이 그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임을 너무 잘 알아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왜냐면 오늘 단식해서 이제 실려갔는데 굳이 구속영장을 쳐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비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면서 그럼 앞으로 자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한마디만 평가. 두 가지죠. 첫 번째, 이것이 이제 검사가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이다. 네. 한동훈 장관은 검사 그만뒀지만 어쨌든 검사 출신이고 거기서 못 벗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고. 네. 두 번째로 전반적인 정권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스하면 이러겠습니까? 정권 분위기에 또 코드 맞추는 거죠. 제가 한덕수 총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왜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냐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 이재명 대표 어쨌든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대통령이 만나면 그게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만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시중에 도는 여러 가지 얘기였고 여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였지만 총리가 얘기해버리면 무게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시그널이면 그 안 만나는 게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면 대통령실이 앞장서 갖고 이렇게 깃발 막 흔들고 이 야당 대표의 단식을 폄훼하고 이런 건 어떤 시그널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받고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덕수 총리, 뭐 한동훈 대통령의 장관 다. 시그널이다. 네, 대통령의 시그널이고 시그널이다. 대통령의 태도이다. 알겠습니다.